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홍성의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폰을 들고 교단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 구성현 사무처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문제 영상은 현재 삭제가 됐지만요.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12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교사로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교사이기 때문에 네. 당시 담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과 어쨌든 교실에서 아이들이 웃음거리가 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가 크셨을까 네. 같은 교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수업 시간이었잖아요. 네.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교실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제지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 선생님도 그냥 무시한 채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1차적으로 교사의 대처면을 보면 네. 선생님이 이제 한 번은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에 대해서 이제 불응한 것인데,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대부분 2차에 대한 제지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2차에 대한 어떤 이제 구두 주의라든가 네. 아니면 물리적인 행동에 의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아동학대, 고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 현실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학생들로 봤을 때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네. 이제 아직 순수하고 선의에 이제 정말 여러 학생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네네. 아니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는 이제 어떤 학생은 일어나서 들어와라라고 했을 네. 텐데 발달 단계상 중학생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되게 굉장히 많고요. 많고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심각성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영상이 올라온 해당 계정에 보니까 수업 중에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로 지금 선생님께 말을 거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렇게 보면서도 눈을 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그쵸, 영상만으로 봤을 때에는 상의를 벗고 수업을 과연 이게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조사에 의한 팩트는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의를 벗은 학생에 대한 영상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영상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요 학생이 네. 점심시간에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5교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네. 덥다 보니 계속 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만 입어라 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의 상황이 요게 촬영이 된 것이 올라갔고 네. 앞선 누웠던 학생과 이렇게 같이 되면서 이게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지금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을 네.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어쨌거나 수업 중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과 네. 그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공공예절이라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규칙을 정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건가 싶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핸드폰 수거에 대한 결정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네. 수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활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만약 수거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네. 그 후속 조치로 수업 시간에는 네. 교육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그 규정대로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 핸드폰 수거를 하는 학교더라고요. 아침에 네. 등교를 하면. 근데 이 영상이 나온 것을 보면 그 학생들은 이에 불응했던 거죠. 네. 수거를 하는 것이 규정인데 네. 그거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충전을 하고 앞으로 나갔던 상황이고 그래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이 학생들은 휴대폰 수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황인데 네. 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는 없었던 건가요?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되게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뭐 벌점을 주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상담이나 이런 거를 우리 이거 지켜내자 이렇게 하더라도 또 그냥 숨기는 네.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몰래 네. 사용하는 학생들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학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문제가 아마도 문제가 없을 때에는 대부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네.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이 문제 영상이 나온 해당 중학교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 중에 네. 있죠. 네. 이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할 텐데 이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동영상이 26일 날 금요일 날 유포가 됐고 네. 주말 동안에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검색이 되면서 네. 논란이 뜨거워졌고 저희는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성명서를 내서 언론에 의한 헤드라인에 의하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네.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를 했고요.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일하게 대처했던 이 학교에 대한 것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네. 요거까지 같이 이제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하고 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내놓은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해당 학생이 평소에도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을 조금 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도 수업 중에 이제 선생님에게 휴대폰 충전해도 되냐 이렇게 지금 물었고 교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금 교단 앞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을 했다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문의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학생이 뭐 과잉 행동을 하는 또 특수교육에 해당되는 학생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평소 선생님에게 관심을 많이 이제 보이고 싶어 하고 뭐 체육대회 때도 계속 선생님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다고 해요. 네. 하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도 이제 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영상에 네. 있었던 것처럼 뭐 유혹 500번 뭐 먹지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핸드폰과 관련된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만큼 네. 학교 교실 내에서 네.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핸드폰과 관련된. 휴대폰과 관련된 이제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해당 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학교 측에 밝힌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뭐 그 속 사정이야 또 선생님의 정확한 의도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다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립학교라는 점 그리고
또 이분이 기간제 교사예요. 아. 그래서 기간제 교사의 어떤 신분 불안정성도 분명히 좀 고민이 됐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평소 이렇게 중학생들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의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교권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은 좀 안일한 그런 태도였지 않았나 해서 그 점이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해당 학교에서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네. 열기로 했는데 일단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제 교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네. 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네. 되고 있고 요 요청은 교사가 요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위원회 열어서 뭐 조치에 따라서 분리 조치 그리고 심각하게는 담임 교체까지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이게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응하게 되면 네.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권 침해와 교육 활동 방해가 갈수록 이제 늘고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큰 문제인 건데 이런 부분 현장에서도 좀 직접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충남교육청이 이제 교권으로 해서 들어온 민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최근 4년간 봤을 때 2018년에 79건, 2019년 98건, 네. 2020년 64건을 거쳐 작년에는 133건으로 늘어난 추세예요. 오. 그리고 이렇게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것이 뭐 작년에 133건이 있는데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 전년도에는 네. 애들이 비대면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러고서 2년 동안 있다가 지금은 대면인데 학교에 집에서 계속 있다가 학교에 이제 대면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네. 그 공백 기간의 생활 지도가 아무래도 많이 문제가 되었고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2배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이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교사가 나는 이제 교권 침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는 학교에 요청을 해서 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그 조치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로 이제 나뉘어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고요. 네. 이제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네. 학생에 대한 이제 심의를 하고 조치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가 교권이 침해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네. 신청을 하고 도교육청은 이게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사안이 심각하다 했을 때는 네. 교사의 이제 수락에 이제 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가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심각할 때는 학교 전출 조치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뭐 트라우마나 뭐 심리적 불안 네. 증세도 심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앞서 저희가 말씀 이제 해주셨지만 뭐 스승이라는 네. 그런 자리 때문에 실제로 고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여는 것조차도 이렇게 좀 피해 이렇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뭐 심리적 불안 증세나 이렇게 피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장치가 좀 잘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충남교육청에는 교권보호센터가 있고 또 그 안에 같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치유센터라는 것도 같이 운영을 해서 네.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넘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 뭐 요양이 필요한 경우, 네. 여기서 최대 2년까지 100만 원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 이전에 교사가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특별휴가를 5일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네. 추가적으로 정말 이 선생님 심신이 지금 너무 지쳐있다 네. 그랬더니 학교장 권한에 의해서 6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새는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제 그 교육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네. 충분히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충남에서는 교권 보호 조례도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충남 교권 보호 조례를 어렵게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요. 네. 일단 이전과 차이를 보면 아마 학생들의 학습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권이라고 하는 이 이제 개념상 용어가 관련 법상에는 없어요. 네. 아직 없고. 근데 이번 저희가 조례에는 교육권을, 아니, 수업권을 네. 담았거든요. 네. 명시를 이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네. 교권보호 책임관이라고 하는 대부분 교감선생님이 하시는데 이걸 응대하고 처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명시를 했고 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빨리 매뉴얼화해라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조례에 네. 좀 개정하면서 좀 더 강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점들이 네. 이런 점들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리자인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관리자, 교감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런 조례가 있구나라는 네.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조례 제정 이후 도교육청이 이런 사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네. 되게 매우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조례 중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어떤 교육적 지도를 위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이거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잘 모르는 것이 이거는 정말 많이 홍보하고 뭐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네. 안내를 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 사안으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복잡한 지금 사안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네.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립학교의 폐쇄성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어떤 처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한테 지금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성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교실 상황들이 더 이상 장난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지도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권이죠. 네. 그래서 교권을 위해서 관련 법령도 조금 더 개정을 해야 하고 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배제할 수 있는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지도할 수 있는 권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네. 직접적으로 교사가 이제 지도가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법령을 바꾸는 것들이 우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쪼록 뭐 교사 그리고 학생 모두가 좀 학교 내에서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장치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